안녕하세요 여러분, 꽃피운 손길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코다타 고사리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코다타 고사리는 다른 고사리들과 비교했을 때 과습이 되기가 쉬워서 제가 물주기를 신경쓰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코다타 고사리 물주기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코다타 고사리는 고사리답게 비료도 좋아하는데요. 특히 어떤 액상 비료를 좋아하는지와 과습이 되지 않으면서 비료 두는 방법도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은 안테나 고사리와는 전혀 다른 식물이며 코다타펀, 코다타 고사리로 불립니다. 검색 엔진을 찾아도 코다타 고사리의 정보가 거의 없어서 오늘은 실제 코다타 고사리를 키운 제 경험이 더 많이 포함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코다타 고사리는 마치 잎이 큰 품종의 아디안텀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함께 키우는 다른 고사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물을 뜸하게 주는 고사리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똑같은 텀으로 물을 주었다가 과습이 와서 잎이 많이 상해서 잘라내고 다시 열심히 새순을 키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갈색으로 테두리가 마른 잎이 과습 신호입니다. 코다타 고사리는 고사리들 중에서 예쁜 것 순위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예쁩니다. 습도 조절이 까다롭지 않아서 과습만 조심하면 키우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루 한 번 흙 표면에 분무를 하면 새순이 많이 나옵니다. 동그랗게 말린 귀여운 새순이 보이시죠? 저는 이 모습을 보려고 아침마다 눈뜨고 가장 먼저 분무기를 짚습니다. 코다타 고사리는 추위에 약하고 또 더위에도 약해서 선선한 날씨가 아닐 때는 물을 더 적게 주어야 합니다. 수돗물에 염소 성분이 날아가도록 하루 전에 미리 수돗물을 받아 놓았다가 물을 줍니다. 흙 표면은 촉촉하게, 화분 속은 보송하게 유지하다가 화분을 들어서 아주 가벼워졌을 때 저면관수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 시간 텀은 환경 영향과 식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물이 물을 다 흡수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화분의 밑바닥과 흙 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분이 거의 사라졌을 때 가벼워진 무게를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얇은 플라스틱 화분이 다른 종류의 화분보다 수분 체크와 바닥면을 통풍시키는데 더 편리합니다. 코다타 고사리에 물 주는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면 물을 주어야겠다고 판단이 된 시점에서 일단 흙 표면에 분무를 내주고 하루가 더 지나고 물을 줍니다. 저면관수는 물그릇에 물을 담고 화분을 담가서 바닥면으로 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저면관수로 코다타 고사리에 물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저면관수로 물 줄 때의 물의 높이가 화분의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것과 달리 5분의 1만 잠기도록 하고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담가둡니다. 코다타 고사리가 스스로 물을 빨아들여 뿌리 전체가 천천히 촉촉해지도록 합니다. 먼저 미리 떠놓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물주기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스포이드가 달린 플라스틱 물조리개를 비료 줄 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제가 원하는 양만큼 물을 조절해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뾰족한 끈 모양의 물조리개도 물량을 조절하기 편리해서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화원에서 사온 것인데 살 때는 천연 살충제인지 알았는데 집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비료와 밀양원소 복합 제제였습니다. 옆면 시비할 때 잎에 분무하도록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분무기는 쓰지 않습니다. 스포이드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성분을 살펴보면 식물이 먹는 밥에 해당하는 질소, 인, 칼륨 중에서 질소와 칼륨이 들어있고 영양제에 해당하는 밀양원소인 망간과 붕소가 들어있습니다. 절대량은 질소가 많지만 다른 비료에 비해 망간 비율이 높습니다. 비싸지만 효과가 좋은 하이포넥스입니다. 큰 숫자는 질소, 인산, 칼륨 비율이 7대 10대 6의 비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뿐만 아니라 밀양원소도 조금씩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마그네슘, 망간, 붕소, 몰리브덴,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초록색 영양제도 가져왔습니다. 주 비료 성분인 질소, 인산, 칼륨이 하이포넥스의 약 100분의 1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망간, 붕소가 포함되어 있고 망간은 2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50분의 1, 붕소는 5분의 1 양으로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묽고
망간 비율이 높습니다. 망간 비료는 잎이 노랗게 무늬가 생기면서 약해지는 식물에게 물을 줄 때 조금씩 타서 사용합니다. 생선 액체 비료입니다. 일양원소가 모두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료입니다. 비료로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 종류 비료를 자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어항에서 물을 떠서 주는 것도 식물에게 좋지만 저희 집에는 물고기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저는 생선 액체 비료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발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족하면 소량씩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 들어있고 표기되지 않는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식물에 잘 흡수되는 것이 중요한데 고사리들은 미생물이 포함된 생선 액체 비료를 참 좋아합니다. 원료는 생선과 당분이 8:2의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냄새는 간장 냄새와 비슷하고 비린내가 나거나 악취가 나면 상한 것이니 폐기하도록 합니다. 생선 액체 비료를 희석하는 방법은요. 5리터에 20ml 희석 비율로 사용하는데 500ml 생수병에 2ml를 넣습니다. 스포이드 2칸을 넣어서 희석하면 됩니다. 잘 섞이도록 흔들어서 물조리개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화분의 흙표면에 화분 둘레를 따라가면서 물을 줍니다. 공중 습도를 높이기 위해 흙표면에 분무하는 것은 이틀이 지난 다음 물기가 사라지면 분무해서 습도를 다시 높여줍니다. 제가 정보를 최대한 담으려고 꼼꼼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물은 주어야겠다고 판단이 들 때보다 하루 늦추어서 주는 것과 비료를 희석해서 낮은 농도로 가끔 준다는 것입니다. 코다타 고사리는 빛에 예민하지 않은 편이고 공중습도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중습도 관리는 아디안텀 키우기에 자세히 설명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